한국 남자들도 당연히 멋있죠. 착하죠. 네. 몸에서 나오는 약간 매너라 해야 할까? 뭐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데에서 노약자 있으시면 비켜나고 그냥 기본적으로 상도덕, 다정다감 말고는 약간 마음씨 예의라고 할 수 있죠.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은 국제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한국 남성들이 다른 나라의 남성보다 더 이성 친구의 부탁을 많이 들어주고 그런 모습에서 더 반했다, 호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다른 나라의 남성보다도 한국 남성이 좀 더 드라마 속의 모습처럼 다정다감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드라마랑 현실이랑 좀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드라마 속에 있는 한국 남성들은 좀 비현실적으로 돈이 많은데도 다정하고 착하고 여자들도 신데렐라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돈 많고 다정한 남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 아무래도 모든 게 다 완벽하죠. 뭐 능력, 얼굴, 뭐 외모,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는 뭐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죠. 현실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냥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드라마 속에서는 항상 뭐 자상하고 언제 어디서 매너 있고 이러는데 현실에서 보면 막 요즘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정말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일단 대부분이 저는 생각을 하기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 이렇게 남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사람들 자체가 좀 이기적으로 변하는 이런 것도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드라마가 좀 미화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외국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많이 다정다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매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차 문을 열어준다든지 의자를 빼준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매너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기 싫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들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닌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남과 부 아직 휴전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냥 하루 빨리 통일이 돼서 군대를 가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이죠. 가기 싫은 마음이 더 크죠. 입장 바꿔서 황금 시기에 2년을 낭비하라는 게 어느 누가 나가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겠어요. 아니 솔직히 국가에서 뭐 쥐꼬리만 한 거 뭐 10몇만 원 주는 거 일 그렇게 시키는데 우리나라 뭐 막노동도 하루에 5만 원씩 받고 한 달 30일이면 150만 원인데 뭐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뭐 사지 멀쩡한 거 빼고 내가 얻는 게 뭐야. 난 낭비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원해서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가는 목적이 이제 내 나라를 지키고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키기 위해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작은 원치 않았어도 막상 갔다 와서의 그 자부심은 굉장히 생긴다고. 모든 남성들이 다 똑같이 입대하기 전에는 가기 싫지만 일단 갔다 오고 나면 다들 똑같이 잘 갔다 왔다라고 생각하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철이 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갔다 와서 철이 들었고 일단 사회생활할 때는 되게 군대에서 배웠던 군대 그 체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생각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다른 곳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것 같은데 모든 대한민국 남성,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제 친구도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다 입대를 하고 당연히 갔다 오는 국민의 어떤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남북의 어떤 화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병제는 아직까지는 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순차적으로 어떤 단계별로 제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세워지고 차근차근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군대 환경이나 이런 게 열악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점이 힘들 것 같네요. 사실 여자라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 제도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마음 편히 지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동포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고 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인도주의적으로 보자면 보다듬어야 될 동포인데 지금 뭐 미사일 쏴대고 뭐 이런 거 위협하는 거 보면 적이죠. 내가 봤을 때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의 입장에서 군대 안에서는 국방 의무를 다한 사람도 이제 주적이라고 표기를 하고 일반 국민들은 같은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친북 정책을 피기 때문에 한민족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서는 적대시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매년 바뀌는 그 정권의 색깔에 따라서 자꾸 국민들의 그 이미지가 바뀌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때나 우리 밑에 아이들 세대에서는 그래도 한민족이라고 교육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피부색을 가진 옛날에도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들을 좀 보다듬어 주고 약간 동포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로는 이제 문화 차이나 경제적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루빨리 좀 통일이 돼서 그런 이제 차이들이 좁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일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독자적인 사회가 이미 너무 자리를 잡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든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있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고 흡수를 되거나 누군가를 또 누가 더 위에 있을지 그런 걸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북한도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소속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통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민족의 50년 이상 원했던 어떤 결실을 맺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있었던 뭐 동독과 서독처럼 경계가 순차적으로 무너지면서 일단 문화, 경제부터 교류가 원활하게 이어지면서 자유롭게 뭐 여행을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를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워낙 많은 대통령들이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인구 후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이죠. 근래 대통령들을 보자면 노무현 대통령님은 자살을 택하셨고 박근혜 씨, 이명박 씨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라든지 국정농단 혐의로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죠.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거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너무 급변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경제 발전의 고도화나 어떤 성장을 이루면서 경제 유착이라든지 또 기업과의 어떤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또 둘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남북 관계에 대한 대립을 통하여 또 작은 나라지만은 그 안에서 또 지역 간의 그 갈등과 또 지역 문제, 확연, 지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문화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려운 자리를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서양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생활과 그다음에 본인이 하는 업무와에 대해서는 좀 별개로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거를 통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보는 눈이 기준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성상 약간 비난이 쉽고 누가 여야를 떠나서 너무 이렇게 몰리는 성향들이 강한 것 같아서 그 자리가 되게 외롭고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끝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특성이나 성향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그게 더 엄격한지는 모르겠어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엄격하니까 왜 우리나라 제품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잖아요. 잘못하면 막 인터넷에 올라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좀 엄격해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공공 서비스를 낼 수 있는 거니까 별로 엄격하다고 생각지 않지만 엄격하다고 하더라도 좋은 게 아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장이시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좀 모범이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님은 전에 이제 계셨던 대통령님들과는 다르게 더 좀 검소하시고 청렴하시게 사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왠지 이번엔 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